안녕하세요. 저는 썰맘을 애청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사람한테 크게 대인 상처를 썰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네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사람 볼 줄 모른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어요. 그게 다 외모만 보고 상대를 판단한 제 불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뻔뻔한 인간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니 이가 갈리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 그 인간의 눈에서도 눈물을 쏙 빼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난 얼굴만 믿고 마누라 앞 뒤통수 쳤던 남편이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거든요. 자기야, 이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있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할게. 잘 생각해봐.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래. 내가 멍청해서 한때는 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너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런 저의 외침에 남편이란 작자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리석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고 따끔한 충고를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좀 했거든요. 사실 언니들 밑에서 비교당하며 자라 더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언니들은 엄마를 닮아 눈도 크고 얼굴도 주먹만 해서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주먹만한 얼굴이 아닌 아버지의 주먹코를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딜 가든 외모로 비교당하기 일쑤였죠. 어머나, 애들이 엄마를 닮아 꼭 인형같이 생겼네요. 근데 막내는 누굴 닮은 거예요? 아유, 그 집 딸들은 점점 이뻐지더라.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막내야 뭐. 나중에 성형시켜주면 되지. 이웃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쌓여 저를 콤플렉스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죠. 그래도 그 덕에 얼굴 믿고 놀기만 하던 언니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해 1등을 도맡아 했네요. 그러자 이웃들의 평가도 달라지고 부모님도 밖에서 언니들보다 제 자랑을 더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민경이가 이번에도 1등을 했다면서? 민경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막내가 대학을 과 수석으로 들어갔다며? 그 좋은 대학을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가다니. 이게 웬일이래? 동네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경사네 경사. 그 이후 명문대로 졸업한 저는 유명 수학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경력을 쌓다가 독립해 학원을 차렸습니다. 물론 제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 때문에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뤘고요. 하지만 그러느라 결혼은 한참 늦어지고 말았어요. 언니들은 둘 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렸는데 저는 애들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자 나이만 먹는 딸이 걱정되신 엄마가 몰래 저를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셨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간혹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남자들은 딱히 제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외모로 내세울 게 없자 남편이라도 멀끔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잘난 남자들이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혼중개업체에 돈만 버린 채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발벗고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사진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도 아들이야. 온 가족이 미국에 살다 왔다더라. 얼마 전에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얼굴도 잘생겼지? 듣기로는 키도 아주 큰 것 같더라. 한번 만나봐. 엄마는 그런 남자가 뭐가 답답해서 날 만나. 잘난 것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겠지. 네가 어디가 어때서 명문대 나와 그렇게 큰 학원을 운영하는데 빠질 게 뭐가 있어? 봐, 엄마도 외모 얘기는 쏙 빼놓고 하잖아. 됐어요. 괜히 나가서 또 무시당하느니 그냥 혼자 살다 죽을래. 그러게 왜 얼굴만 따져. 뭐 평생 얼굴 파먹고 사는 줄 알아.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공기고 성실한 게 최고야. 그 형부들 봐. 얼마나 듬직하고 보기 좋아. 너희 언니들도 예쁘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어디 남자 만날 때 얼굴 보고 만나지? 그거야 언니들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런 거고요. 가진 자의 여유 몰라요? 아무튼 나는 올해 분원 내는 것만 끝내면 꼭 성형할 거야. 그리고 난 남자 능력 필요 없어요.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아유, 저거 언제 정신 차려. 너 예전에도 예쁜 친구들만 좋아하다 당한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너한테 노트 필기 빌려달라, 시험 볼 때 힌트 달라. 그렇게 이용해 먹기만 했잖아. 그러더니 남자 만날 때 들러리로 데리고 다닌 거 알고 상처받아서 울었더랬지? 아, 엄만 그게 몇 살 때 얘긴데. 철없을 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봐? 그러니까 만나보라는 말이야. 이번에는 얼굴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찬참히 좀 알아봐. 그건 안 알아보고 싶은가. 만나자는 말을 해야 찬찬히 알아보고 말고 하지. 그렇게 입을 삐죽였지만 결국 엄마 성화의 반강제로 맞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생각보다 더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사진이 잘 안 받으시나 봐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아하, 그래요? 민경 씨도 실물이 사진보다 더 세련돼 보이세요. 스타일도 좋으시고. 제 사진을 보셨어요? 그럼요. 민경 씨도 보셨다면서요. 저야 그렇긴 한데 사진 보고도 나오기로 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과 동시에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남자야말로 외모와 상관없이 저를 좋아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네요. 게다가 그 남자는 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호응해주는 친절함도 갖췄더라고요. 저는 삽시간에 상대에게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점점 초조해졌어요. 다음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까요. 한데 식사를 마치자 남자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영화를 볼까요? 공포 영화 좋아하신다고 했죠? 네? 아, 네. 전 뭐든 다 좋아요. 사실 영화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남자와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몸서리치게 좋아
다른 건 다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진 만남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반년도 안 되어서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남자와 길을 걸으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한 번씩 돌아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제 어깨도 으쓱해졌어요. 그렇게 잘난 남자가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남자를 위해 뭐든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집과 혼수 모두 제가 도맡고 심지어 차까지 외제차로 바꿔줬죠. 한데 큰언니가 그런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하더군요. 민겸아, 남자 버릇 그렇게 들이면 안 되는 거야. 결혼 준비는 같이 해야지. 집이랑 혼수를 왜 네가 다 해가. 그 남자는 뭐 꽃가마 타고 장가 오는 거냐? 언니는? 우식 씨는 공부만 하다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있는 사람이 준비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져. 언니는 형부랑 네 거 내 거 칼같이 따지고 살아? 그건 경우가 다르지. 이미 결혼한 부부랑 이제 준비하는 너희랑 같냐? 나는 결혼할 때 신혼집이랑 예물 잔뜩 받고 결혼했어. 어느 여자가 너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결혼하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우식 씨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못 해줄 게 없다고. 얘가 큰일이네. 너 그렇게 남편한테 엎어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들으니까 차도 바꿔주고 시댁에 안마의자랑 돌침대까지 사드렸다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결혼을 해. 그러다 시댁도 너한테 손 벌리는 거 버릇돼. 조심해. 언니는 내가 형부보다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가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뭐? 야,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인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남자는 성실하고 너밖에 모르는 게 최고야. 내가 왜 얼굴 반반한 남자들 다 놔두고 너희 형부를 골랐는지 몰라? 결혼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야. 전함없이 나만 봐준 남자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걱정 마. 우식 씨는 내가 하는 말이라면 죽는 신년까지도 하는 남자라고. 어머님도 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 줄 알아? 널 그렇게 위하는 남자가 결혼하면서 돈 한 푼 안 쓰고 외제차까지 받아 챙기니?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괜히 평생 호구 취급당하고 살지 말고 한 번 하는 결혼 신중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참견 좀 하지 마. 돈을 써도 내가 써. 언니가 왜 내 결혼에 나서서 죄를 뿌려?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말을 무시하고 면박 줬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랬죠. 친구들은 신랑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민경아, 너 진짜 성공했구나? 그렇게 남자 얼굴 따지더니 어디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만났니? 난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창수가 널 그렇게 짝사랑하더니 아까 신랑 보는 얼굴이 창백하더라. 너처럼 눈 높은 애한테 창수 같은 애가 들이댔으니 아마 자기도 창피했을 거야. 네 신랑이랑 서 있는 거 보니까 걘 완전 오징어더라. 친구가 말하는 남자는 신입생 때부터 줄기차게 제게 고백을 해왔던 대학 동기입니다. 하지만 키도 작고 매력이 없어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는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는 모두 엑스트라 같았으니까요. 그 후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맘때 저는 분원까지 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쁜지 퇴근이 늦어 같이 저녁 먹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지친 몸으로 누웠을 때 곁에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달아날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백화점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낯선 여자와 쇼핑을 하고 있는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가 어머님을 불렀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자 저를 본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하시더군요. 어머나 새아가,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니? 아, 전 친구랑 점심 먹으려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쇼핑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임신했다고 해서 축하 선물 하나 하려고요. 근데 어머님이 아기용품 매장엔 어쩐 일이세요? 난 친구 딸을 좀 만나느라 어려서부터 날 잘 따라서 이렇게 종종 만나 밥도 먹고 그러지. 그러시구나. 근데 임신하셨나 봐요? 제 말에 어머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살짝 얼굴을 붉히더니 수줍게 답하더군요. 네, 이제 막 6개월 들어섰어요. 배가 꽤 나았죠? 그러네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아기 물건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줌마가 베네저고리를 사주신다고 했어요. 뭐뭐 그러세요? 그럼 그 아기 옷 제가 선물할게요. 네? 아니 괜찮아요. 초면에 그럴 수는 없죠. 아니에요. 어머니 친구분 따님인데 제가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죠. 어서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한 오지랖이 발동했어요. 옛말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으니 시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잘해주고 싶었네요. 그래서 처음 본 여자에게도 아기 옷을 선물했죠. 어머님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인사하셨어요.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 씀씀이도 남다르구나. 쌤이 낯을 세워줄 줄도 알고. 이러니 내가 널 안 예뻐할 수가 있니? 고맙다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의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잘생기고 자상한 남편과 인자한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죠. 한 달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후 학원으로 시아버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드렸네요. 오셨어요, 아버님?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새아가가 어떻게 일었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지금은 오전이라 아직 한가한 것 같은데 괜찮지? 그럼요. 학생들은 이따 3시 넘어야 와요. 그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 차는 뭐. 하는 일도 없으니 벌써 아침부터 커피만 2잔 마셨다. 그러세요? 그럼 이따 식사하고 가세요. 점심시간 다 되어가는데. 저기 밥은 됐고. 실은 내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부탁이 좀 있어서 왔는데. 너도 알다시피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니냐. 근데 너희 시어머니가 노년은 고후에서 보내고 싶다길래 급하게 한국에 오면서 일을 다 접었잖니? 그랬더니 손발이 잘린 것처럼 갑갑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그러실 거예요. 뭐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우리 며느리는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편의점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 네? 편의점이요? 그래. 우리 동네 초입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인이 그거 팔아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줘야 되나 봐. 그래서 내가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매출은 괜찮은 곳이에요? 그럼 내가 다 알아봤지. 거기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 유동인구가 꽤 있어. 네가 좀 도와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요? 그래. 며느리 앞에서 염치 없지만 내가 타국에서 자식 키우며 고생하느라 변변한 노후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한테 짐이 안 되려면 뭐라도 좀 해야겠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말이야.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그럼요.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 싶다는데 제가 도와야죠. 그래서 저는 통도 크게 아버님의 편의점 인수비용까지 대기로 약속했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그 정도 해드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다녀가시고 얼마 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자기야, 어쩌지? 나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어. 뭐, 부산? 당신은 학원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나 그냥 회사 관둬버릴까? 신혼인 사람을 배려도 없이 갑자기 발령내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남편은 인사에 불만이 많은 듯 고를 내더군요. 물론 저도 황당하긴 했지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그만두라고 할 순 없었네요. 그렇다고 어떻게 회사까지 간둬. 정 안 되면 주말부부 해야지 뭐. 그래도 괜찮겠어? 안 그래도 우리 서로 바빠서 신혼다운 신혼도 못 보냈잖아. 좋게 생각하자. 서로 애틋하면 연애하는 것 같고 좋을 수도 있어. 사실 급하게 결혼하느라고 제대로 연애한 기간도 몇 달 안 되잖아. 내가 가능한 자주 내려갈게. 내가 못 가면 자기가 올라오면 되고. 고마워. 사실 나 자기한테 미안해서 정말 회사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니까. 그러면서 한숨 놓인다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 직접 아파트를 구해줬어요. 깨끗한 신축에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고 상가도 가깝더군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살기에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말부부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열차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은 무척 설레고 즐거웠답니다. 그러다 마침 부산에서 교육 세미나가 열렸어요. 남편에게는 항상 주말에 미리 간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말도 없이 평일 오전에 부산에 가게 되었네요. 하지만 부산에 가서도 일부러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깜짝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한 후 서둘러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저녁이라 우렁각시 노릇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죠. 대충 청소를 해놓고 저녁을 준비해 놓으면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간 집에서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욕실에 나란히 놓인 칫솔 2개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 화장대에도 여자의 화장품이 놓여있더군요. 그때부터 숨이 가빠오고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다 옷장을 열어보게 됐죠. 그 안에는 주말에는 보이지 않던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가방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여자의 옷가지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곧이어 저는 마치 귀신 붙은 물건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네요. 정황대로라면 남편은 주말복으로 지내는 동안 딴짓을 하고
여자를 끌어들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남자가 바람이 났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나왔지만 정작 남편에게 쫓아가지는 못했어요. 만약 정말 바람이 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났거든요. 한심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적인 갈등만 거듭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 일이 손에 쉽게 잡힐 리가 있나요? 그래서 출근해서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 전화를 거절하지 못했죠. 고등학교 친구인 그 애는 의대 동기와 결혼해 남편의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얼마 전 산부인과를 개원했다고 했지만 미처 가보지 못했었네요. 민경아, 너 잘 지내지? 그럼 나야 잘 지내지. 내 결혼식 대보고 처음인가? 너 개업했다는 말 들었는데 가보지도 못했네.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부산에 자주 가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느라 미안하다. 아니야, 서로 바쁜데 뭐. 근데 민경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 남편 말이야.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했지? 아, 그랬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발령받아서 우리 주말 부부 됐어.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자주 내려간 거야.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닌 건 확실하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을 봤어? 어디서? 민겸아, 너무 놀라지 마. 사실 네 남편 어제 우리 병원에 왔었어. 만삭인 어떤 년이랑 찾아와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달라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결혼식 사진 보면서 얼굴을 10번도 더 확인했다니까. 근데 너랑 결혼한 게 6개월 전인데 여자가 만삭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틀림없어. 네 남편은 그날 하객이 많아서 날 기억 못하겠지만 난 똑똑히 기억하지. 신랑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잖아. 저는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남편 집에서 본 상황과 친구의 제보가 불륜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탐정 사무실이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흥신소라고 불리던 곳인데 요즘은 합법적으로 탐정 자격증을 받고 영업한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뒷조사를 부탁하고 며칠 동안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하며 끝까지 남편을 믿으려 했네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서 남편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와 다정하게 집에 드나들고 있었죠. 제가 사준 아파트에서 제 돈으로 산 옷과 외제차로 한껏 멋을 내고 가슴에는 다른 여자를 안고 있더군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한데 그런 제게 탐정은 이런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근데 사모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지금 실직 상태예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 잠깐 다닌 건 맞지만 6개월 계약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아파트도 월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을 걸고 팔아버렸던데요. 아마 사모님한테 계속 회사 다니는 척하면서 집 한 돈으로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거기다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남편분 가족들은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여의사한테 직업이랑 학벌 속이고 접근했었어요. 그러다 사기 결혼인 거 들켜서 파혼당한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놀라운 일들이 더 있어요. 이건 뭐 까도 속살이 계속 나오는 양파 같더라니까요. 네, 추방에 사기 결혼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탐정이 건넨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을 보며 웃는 여자는 틀림없이 몇 달 전 제가 베네쩌보리를 사준 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의 딸이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했던 여자가 바로 아들의 내연녀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놓고 만날 정도인데 시아버지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짓을 벌여놓고 뻔뻔하게 제게 찾아와 참업 비용까지 요구했다는 걸 알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혼 전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하지만 정말 죽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 너무 분해서 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일가족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편을 대했네요. 그러다 친구에게 여자의 출산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이닥쳤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치더군요.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떻게 알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상에 내 남편 핏줄이 나온다는데 인사하러 와야지. 안 그래? 안녕하세요. 애 낳느라 고생이 많았겠네요. 우린 9년이죠? 그러자 남편의 내연녀가 허옇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빠? 나도 몰라. 가만히 있어봐. 저기 자기야, 나랑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럴까? 그래, 우리 애기 보러 가자. 근데 딸이래 아들이래? 당신 닮았으면 성달이 뭐든 예쁘겠지? 근데 얼굴은 닮아도 그 썩어 빠진 마음은 안 닮아야 할 텐데 큰일이네. 그치?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뭐 오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 애는 엄마 친구 딸이야. 부산에서 출산했다고 하길래 내가 문겨본 거라고. 정말이야. 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할래? 너 계약직이었다며. 계약도 끝낸 회사가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는 건 무슨 조화야. 만삭인 애인이 몸은 풀어야겠고 내 눈은 피해야겠고 그래서 발령 핑계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럼 네 돈으로나 살던지 멀쩡히 사준 아파트는 왜 팔아먹어? 돈도 한 푼 없는 게 꼴에 아빠 노릇은 해야겠대. 자기야, 이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회사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당신이 정기직인 줄 아는데 차마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럼 저 여자는 나랑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벌써 이해가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 여자 어머님이랑도 꽤 친해 보이던데. 임신까지 한 애인 놔두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랑 만난 건 사실이지만 당신 만나고 정리했어.
근데 결혼을 나타나서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협박하더라고. 내가 모른 척하면 당신한테 전부 다 말하겠다고 해서 엄마도 억지로 만나신 거래. 진짜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할게.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세상 어떤 남자가 협박 때문에 억지로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 죽니?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사진을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발뺌하기를 그만두고 안면을 바꿨습니다. 참, 멍청한 게 나만 보면 좋아서 난리더니 지에서는 이런 짓을 해. 코올에 의부증까지 있냐? 그래. 엄마가 교회 갔다가 돈 냄새나는 못난이가 하나 있다고 하길래 내가 만나보겠다고 했다. 어쩔래? 너 이거 처음 아니지? 전에는 의사한테 사기치다가 파혼당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짓거리야. 왜? 뭐 문제 있어? 너희처럼 돈 많은데 결혼 못하는 것들 내가 공주 대접해주면서 대가좀 받은 게 잘못이냐? 남자 외모만 보고 침 흘리는 것들 이용해 먹는 게 얼마나 편한데 내가 그걸 왜 놓쳐? 지들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눈만 높아서. 야, 돈 많으면 얼굴 먼저 좀 고쳐. 저런 것들이 꼭 후유증이 무섭네 어쩌네 하면서 성형을 싫어하더라. 내가 네 옆에서 기 살려준 게 어딘데 그깟 아파트 하나 팔아먹었다고 이 난리야. 나 같은 남자가 너 같은 거 만나서 결혼해줬으면 바람 피우는 거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이런 미친. 그래, 내가 인간이 덜 돼서 너 같은 거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다.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넌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양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거울 좀 봐라. 너 같은 게 잘난 남편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양심 있는 건가? 얼굴이 다야. 넌 인생에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니? 저는 그 말을 하다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날 엄마가 제게 하시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쓸데없는 자격지심에 빠져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저 스스로는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다면서 저도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찔리냐? 너야말로 외모가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옷 사주고 집 사주고 그렇게 넙죽 엎드린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그 입 다물어?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아직도 할 말이 있니? 그런데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서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면서? 어디 얼굴 좀 보자.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시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새아가가?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아버님, 손자 생겼다니 그렇게 좋으세요? 편의점 인수비용은 저한테 얻으시고 손자는 다른 여자한테 얻으시고 참 바쁘시네요. 왜요? 설마 아버님도 이 여자가 친구 딸이라고 하시려고요? 그럼 어머님이 말씀해보세요. 친구 딸이라던 여자가 어떻게 제 남편 애를 낳았을까요?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제가 부른 손님들도 병실에 도착했더군요. 민경아, 우리 왔다. 아니 누가 애를 낳았길래 부산까지 오라는 거야? 저희 친정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줄로 물으셨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여기 이 여자가 제 남편 애를 낳았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애를 낳았다는 게... 청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봐요, 민여사. 말 좀 해봐요.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엄마,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다고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강제 추방당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선 작정하고 교회 옮겨다니며 능력 있는 재미교포 행세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미국인의 교포네 하면서 영어 잘하면 껌뻑 넘어가니까 그거 이용한 거라고요. 거기다 아들 얼굴도 반반하니 아들 앞세워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거죠. 저 남자는 미국에서 대학은커녕 도망만 다녔을걸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랑 애까지 만들어 놓고 나랑 결혼한 거라고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뭐야? 그럼 민여사, 당신이 작정하고 날 속인 거야? 어디 감히 신성한 교회에 와서 그런 짓을 꾸며?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이것들을 그냥... 엄마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가 힘 빼지 않아도 저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을 더듬더군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 누가? 왜요, 어머니?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병실문이 거치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리쳤어요. 너 정만감이 오랜만이다. 내 돈 떼먹고 바다 건너가니 살만하디? 네 자식 잘 만났다. 내가 너 때문에 속 썩다가 병까지 얻었어. 그래도 너 잡기 전에는 죽지도 못하겠더니 이젠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 잡으러 미국을 3번이나 갔다 왔어. 그래도 꽁꽁 숨어 못 찾겠더니 결국엔 여기서 만나는구만. 내 돈 내놔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엄니 너 때문에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 내가 오늘 네 거죽을 먹여서 우리 엄니 앞에 바칠라니까 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시부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과 민현순 씨, 당신들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부의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만 서로 가시죠. 경찰로 보이는 남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날 잡아간다는 거야? 10년도 훨씬 지난 일에 가지고 내 앞에 들이밀어? 잡아가려면 잡아가 봐.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인 거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서름을 당하면서도 10년을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냈는데. 이봐요, 정만갑씨.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원래 공소시효는 국내에 머물 때만 유효한 거야.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주했을 때는 해외 기소 중지로 공소시효 기간이 계산되지 않아. 평생을 외국에서 도망 다닐 작정이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뭐야? 그럼 합의하면 되잖아. 여기 내 며느리가 엄청 유명한 학원 원장이야. 매출이 어마어마한 입시학원을 2개나 운영한다고.
내가 당장 합의금 줄 테니까 이거 놓으란 말이야. 예세아가 네가 말 좀 해다오. 저요? 제가 왜요? 아버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아버님 신고한 거 저예요. 손자 나왔다면 길을 쓰고 달려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경찰에 연락했죠. 알고 보니 저 말고도 그 집 식구들 때문에 피눈물 쏟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동안 얼굴에만 눈멀어서 속물짓 한 거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시부모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멍하니 이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저기요, 제발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줘. 합의금만 주면 나오실 수 있을 거야. 부탁이야. 내가 평생 자기 노예처럼 살게. 이렇게 빈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너희 부모가 분양 사기로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이라던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숨겨놓고 거머리처럼 나한테 들러붙어서 그런 말을 해. 그건 미국에 가자마자 사기당해서 다 날렸어. 이민 브로커가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뭐? 여기서 사기 쳐모은 돈을 미국에서 사기당해 날렸구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더니. 그렇게 허술하게 날리려고 남한테 몹쓸 짓 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돈 한 푼 없이 한국 들어와 가진 고생 다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나 자기가 하라는 건 다 할게. 제발 우리 부모님 감옥에만 안 가게 도와줘. 부탁이야. 나 저 여자 사랑해서 애 가진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애가 생겨서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 이건 진짜야.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내연녀가 콧방귀를 끼며 소리쳤어요. 뭐야 이 자식아. 돈만 땡겨서 돌아온다며. 딱 3년만 기다리면 한 미천 단단히 잡아 이혼할 테니 기다리라고 한 게 누군데 이래.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지는 여자랑 사느라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할 거야. 내가 미쳤지. 저런 자식 뭘 믿고 애까지 낳았나 몰라. 돈 많은 여자 찾아간다고 할 때 정신 차렸어야 하는 건데. 네가 또 언제든지 날 버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이 개자식아. 너는 우리 애 아빠 자격 없어. 꼴을 보아니 마누라한테도 버림받고 개털되게 생겼는데 내가 뭘 보고 너를 믿어? 이제 우리도 끝이야. 그래도 네 자식 양육비는 줘야 되는 거 알지? 변호사 써서 양육비 청구할 테니까 알바를 해서라도 꼬박꼬박 보내. 알겠어? 그렇게 말하는 내연녀는 남편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가관인지 저와 부모님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시부모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야간 경비, 대리운전, 막노동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부모님의 옥바라지와 자기 자식 양육비까지 책임지고 있답니다. 내연녀는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미련 없이 버리고 양육비만 쏙쏙 받아 챙기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저도 이혼하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했고 그 돈도 할부로 열심히 갚아나가는 중이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다 그 사람들만의 탓일까요? 언제든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던 제 어리석음에 대한 뼈아픈 대가겠죠. 저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사람 보는 눈이 발에 달렸던 헛똑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외모에만 집착하던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며 내면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외모는 한낱 포장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덕에 지금 저는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던 대학 동기와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10년 넘게 바라보던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남자였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더욱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그가 저의 과거와 허물까지 다 이해하고 감싸주는 모습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제가 남자친구의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날의 잘못을 곱씹으며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고민이 많은 요즘 저에게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가르침과 진심 어린 조언이 너무나 절실하네요. 그럼 현명한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기다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